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신한종이라고 하고요. 여기 교무부원장 맡고 있고요. 국어 강사입니다. 우리 사관반 친구들의 국어는 제가 메인으로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저는 대성 마이맥에서 인터넷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광흥한샘 전임이라서 월화수목금 주중에는 아이들하고 함께 뒹굴게 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선행반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일부터 26일 날 이제 선행반 친구들이 또 들어오죠. 그 사이까지의 커리큘럼. 그리고 나아가서 선행반 때는 어떻게 운영되나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성적대를 좀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12일 날 들어오는 친구들은 약간 더 공부를 해야 되는 친구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12일로 입소를 받았고요. 12일로 들어오겠다 하셨다 하더라도 이제 수준이 좀 맞지 않고 좀 더 높으면 26일 입소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12일 날 입소해서 26일까지는 철저하게 그 26일 들어오는 친구들과 함께 수업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선선행반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제일 궁금하신 게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을 할까? 이게 되게 궁금하시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포천 캠퍼스에 있을 때 방송사에서 찍었던 영상인데요. 참고삼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이게 이제 2011년에 찍은 거라 좀 영상이 현재랑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어쨌든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돼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뭐 식당에서 뭐 영어 단어 이런 것들을 들고 다니면서 외우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한 자습 시간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 그런 게 일단 저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관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뭐 사관학교 입시 얘기를 간단하게만 해드릴게요. 최근에 사관학교 경쟁률이 2017학년도에서 20학년도 사이에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대는 2017학년도에 113.6대 1을 찍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관학교는 20학년도에 가장 높았는데요. 공군사관학교가 48.7대 1, 거의 50대 1에 육박하는 그런 경쟁률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사관학교와 경찰대 입시는 점점 과열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이 기류에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작년부터거든요. 20학년도 입시, 21학년도 입시, 그 다음 올해 아이들이 시험을 봤던 22학년도 입시에서는 경쟁률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사관학 경찰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높죠. 인원이 좀 줄어들었어요. 뽑는 인원이 5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경찰대의 경쟁률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나 사관학교는 전반적으로 아까 40대 1이 훌쩍 넘었던 것과 비교를 하면은 한 20대 1 정도로 좀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약간 사관학교가 예전보다는 해볼 만한 싸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변모가 됐고요. 경찰대는 여전히 좀 막강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게 최근 경찰대 사관학교 입시의 변화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관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좀 마음 먹고 정말 열심히만 해준다면 못 넘을 산은 아니에요. 예전보다는 들어가기가 매우 수월해졌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허수 지원자들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친구들이 그냥 경찰사관 한번 써보겠다라고 들어오던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줄었고요. 또 지원 동기서라고 하죠. 자기소개서를 6월 달에 먼저 쓰게 하거든요, 사관학교들이. 그렇게 하면서 허수들이 좀 많이 걸러졌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경사관에 도전할 때 올해 정도의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다,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해볼 만한 싸움으로 바뀌고 있다, 요 정도일 것 같고요. 이제 저희 커리큘럼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로드맵은 상담할 때 저희가 한 번씩은 다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일단 7월 달에 1차 시험이 있어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7월 달까지의 호흡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수능 대비반 친구들이 보통 6월 달까지 기본 개념을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6월 달까지 개념을 했다가는 뭐 사관학교 시험에서 승부를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선행반 2월 5일까지입니다. 지금부터 2월 5일까지의 선행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다 끝내요. 수학은 개념을 2번을 돌리겠다라는 각오로 지금 커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 동안의 수학 집중 커리큘럼을 통해서 일단 필수적인 개념을 한번 돌리고요. 그리고 12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천천히 가면서 이제 실전 훈련을 병행하며 개념을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2월 5일이 됐을 때는 뭐 개념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도록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영어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단어를 외워야 되거든요. 영어는 그게 기본적인 소스죠. 근데 그게 잘 안 돼 왔던 게 현실이고, 그래서 선행반 기간 동안에는 강사들이 직접 영어 단어 점검을 하게 됩니다. 직접 시험을 다 봐요, 매일매일 50개씩. 그리고 주말에는 250개를 모아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행반 기간 동안에 사관학교 1차 시험, 경찰대 1차 시험을 볼 때 필요한 영단어의 상당 부분을 완벽하게 외우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커리큘럼을 좀 구성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2월 5일부터 이제 6월 달까지는 1학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앞서 선행반 때 다졌던 개념을 바탕으로 실전 훈련을 풍부하게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 분석부터 시작해서 예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난도 문제들을 좀 접해보는 시기. 이때가 3월에서 6월 달까지입니다. 그리고 7월 달은 아시겠지만 경사관 1차 시험이 있죠. 그래서 이때는 파이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정리를 하면서 실전 훈련을 충분하게 해주는 그런 학기. 그게 7월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1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8월 달부터 수능 때까지는 이제 보통 9월 때까지는 2차 시험 대비가 병행이 되겠죠. 면접과 체력 대비 그리고 수능 대비 이런 커리큘럼으로 8월 9월을 보내게 되고요. 10월 11월은 수능 파이널 이렇게 해서 이제 커리큘럼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경우에 따라 사관학교 1차 시험에서 아주 고득점을 찍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요 9월 달에 이제 체력 대비까지 마무리가 되면 조기 퇴소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어요. 우선 선발이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1차 고득점이 나와주면요. 그런 식으로 플랜을 짜서 연간 로드맵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맞춰서 이제 선행반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로 나갔기 때문에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이제 기본적인 선행반 커리큘럼은 수학, 기본 개념은 완벽하게 끝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국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접근 방향을 완벽하게 정립한다. 이게 목표가 됩니다. 그다음 영어는 문제 유형별 접근법들이 있을 거예요. 뭐 장문에 대한 독해라든가 빈칸 유형, 어법, 순서 배열 등등 이 영어의 문제 유형들마다 접근법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영단어 이거를 선행반 기간 동안에 거의 완벽하게 다져두겠다라고 하는 교육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선행반을 운영하게 됩니다. 2월 5일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선선행 과정이 있죠. 그게 지금부터 2주간입니다. 2주간.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2주 동안에 이제 이 친구들이 결국은 사관학교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수학이더라고요. 국어하고 영어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사관학교의 난이도로 봤을 때 이제 수학이 80점대가 나와주냐 안 나와주냐가 1차 시험 합격의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요. 선선행 2주 동안에 일주일에 16시간의 수학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내 학원 수학학원 같은 데 보내보셨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니는 거에 거의 4배의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수학을 때려잡는 2주로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국어는 3T, 일주일에 3시간을 수업을 하면서 기본적인 접근 방향,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명확히 숙지시키고 그 첫걸음을 떼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수업으로는 이제 기본적인 구문 독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영단어. 2주 동안 저희가 지금 26일 날 들어올 친구들보다 부족한 거 채워두겠습니다. 그래서 600단어를 추려놨고요. 매일매일 50개씩 시험 보면서 2주를 진행하게 돼요. 영어 강사가 직접 채점할 겁니다. 2주 동안에.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 단어를 어떻게 외워야 좀 융통성 있게 잘 외울 수 있고 기억이 오래 남는지까지도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잘 잡아드리겠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역사관 수업이 1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의 좀 동기부여, 원장님 수업이고요. 동기부여부터 시작해서 사관학교 2차 면접 때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좀 재미있게 들을 수 있게 이런 시간을 1시간 편성해서 숨 돌릴 틈도 좀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선행 2주 동안에 약속 드릴 건 수학의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거 완벽히 잡아두겠다. 요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영단어입니다. 영단어. 그러니까 결국에 영어를 잘하려면 단어를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완벽하게 시간이 2주 먼저 들어온 게 아깝지 않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단어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선선행 동안의 저희의 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강사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 저희 홈페이지랑 다 보셨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선행반에는 총 4명의 선생님들이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홍창우 선생님, 저랑 같이 대성마임의 경찰사관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홍창우 선생님을 비롯하여 홍성태, 홍창훈, 이종현 선생님께서 이종현 선생님께서 이제 수학 수업을 담당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뭐 느끼시겠지만 선선행 때는 많은 아이들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오늘 출발하는 경사관반은 20명입니다. 정원이요. 이제 수학 강사가 4명이 수업을 들어가요.
이게 뭘 뜻하는지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집중 케어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26일만 되더라도 이제 저희가 사관학교반이 3반으로 완편이 되거든요. 지금 마감 직전이라 완편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25명 3개반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주 기본적인 거 이런 거를 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벌써. 그렇기 때문에 2주 동안에 정말 많은 걸 저희가 수학에서는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영어입니다. 영어 선생님도 사관반에 투입되는 선생님이 총 4분입니다. 조재만, 이상인, 박일범, 이루원 선생님 4명의 선생님이 투입이 되고요. 이루원, 이상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역시 대선마임의 인강을, 경찰상한 인강을 하고 있는 선생님께서 사관반 수업을 전담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선생님들 제가 언급은 안 드리지만 다 되게 훌륭하신 선생님들이세요. 그래서 아마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희 학원을 평가할 때 저희가 이제 가평 캠퍼스에서는 처음이지만 어쨌든 포천 캠퍼스에서 평가를 받을 때 강사진은 정말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또 약간 수업이 안 되시는 선생님들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만족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어입니다. 국어는 제가 여기 있고요. 저를 비롯하여 김규환 선생님, 그 다음 김현준 선생님, 최도현 선생님, 이제 이런 분들이 사관반에 함께 지도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2차 대비 커리큘럼입니다. 2차 시험 대비 커리큘럼은 2주 동안에는 안 합니다. 적응기라서요. 그냥 26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일주일에 2시간씩 체육 수업을 12월부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오래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3개 종목을 사관학교가 시험을 보거든요. 이 기초 체력을 길러 나가기 위한 수업. 그리고 이제 스스로도 점심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헬스장이나 운동장에서 개인적인 체력 단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본적인 체력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12월부터 이 대비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마 매년 그래 왔지만 올해 친구들도 실제 2차 시험을 볼 때가 되면 체력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부터 만들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팔굽혀펴기 때문에 떨어지고 막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선발 합격 비율이 굉장히 높은 학원이에요. 1차 시험을 붙으면 정시까지 안 가고 우선 선발로 합격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2차의 비밀이 있습니다. 체력이죠. 그래서 이거를 만점을 좀 만들어 두면 우선 선발 싸움을 할 때 아주 유리하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행반 26일부터 체력 대비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 한국사와 2차 시험 대비입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이거든요. 한국사 능력검정 같은 경우에 2월 달에 따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론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근데 능력검정이 없는 친구들은 이것도 또 작지가 않잖아요. 가산점이. 특히 공군사관학교 지원하는 친구들에게는 필수입니다. 이게 1000점 만점에 가산점이 무려 20점이에요. 그러니까 한능검이 없으면 20점을 깎이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를 쓰는 친구들은 한능검 필수입니다. 그래서 1월달 한 달 동안에 저희가 시간을 6시간까지 최대한 수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1월달 한 달 동안 한능검 만들어서 2월 초에 한능검 모든 아이들이 한능검, 최대한 모든 아이들이 한능검을 갖고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학원에서 역사하고 한능검을 담당하시는 또 인터넷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이시거든요. 김창겸 선생님께서 수업을 담당하시게 됩니다. 체력 대비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입시 설명회와 선배와의 대화 프로그램들이 저희 학원 커리큘럼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배와의 대화는 아마 선행반 기간 동안에도 있을 거예요. 방학인 친구들이 놀러 오거든요, 학원에.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대화를 좀 나누면서 생도에 대한 꿈도 좀 더 키우고요. 그리고 동기부여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성공한 선배들의 노하우도 좀 들어보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힐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거고요. 입학 설명회, 입시 설명회는 저희가 전국에서 사관학교 교육을 하는 학원 중에서는 규모가 가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는 그러니까 2월 달이 딱 되면은 경찰사관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99명이 여기서 공부를 하게 돼요. 가장 큰 규모라서 사관학교들이 전부 다 저희 학원에 와서 설명회를 해주고 있습니다. 국간사 빼고요. 국간사가
서비스 마인드가 좀 약해요. 그래서 국간사를 제외한 육사, 공사, 해사는 저희 학원에 와서 설명을 합니다. 경찰대도 설명회는 오지는 않습니다. 자기네가 지정한 것만 해서요. 이 세 개 학교는 저희 학원에서 설명회를 하게 되고요. 대신에 경찰대하고 국간사는 저희 학원 출신의 생도들이 와서 설명회를 대신 진행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려치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관학교를 준비하더라도 수시를 좀 쓰게 할 거예요, 저희가. 이게 결국에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수능이 잘 나오면요. 그러니까 내가 사관학교를 간절히 꿈꿔왔는데 끝까지 가보니까 의대가 됐네. 이런 친구도 있고요. 이과 친구 같은 경우. 문과 친구 같은 경우에 스카이를 합격을 하고 이러면은 고민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관학교 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관학교로 가는 친구들이 더 많긴 합니다만 일반대로 그때 가서 돌리는 친구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 정시 배치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입소를 하시게 되면요. 자, 저희 잠깐 뒤쪽을 쳐다봐 주시면은 김재원 선생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관학교 반에 저희 학원은 기숙학원이다 보니까 학과 담임과 생활 담임 양축의 담임이 배정이 돼요. 그 중에 생활 담임 쌤들이 아무래도 아이들하고는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하시게 됩니다. 생활 담임을 총괄하시게 되는 사관학교 반 생활 담임을 총괄하시게 되는 김재수 팀장님이시고요. 사관반을 다른 선생님들이 이끄시면서 함께 잘 끌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2, 3일 이내에 학과 담임과 생활 담임의 1대1 초도 상담이 완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학부모님들과 다 전화 상담을 하도록 제가 지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직접 통화하면서 2, 3일 동안의 생활 모습은 어떤지, 또 부모님이 보실 때 아이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좀 듣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다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뭐 오늘 당장 전화 드려서 하는 것보다는 아마 저희가 볼 때 한 2, 3일 정도 아이들하고 상담도 해보고 생활하는 거 보고 나서 전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마 전화는 한 수요일 정도나 목요일 정도, 요 정도에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럼 통화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지도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저희도 말씀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과 담임은 학과 담임대로 전화를 할 거고요. 생활 담임쌤께서는 생활 담임쌤께서 또 전화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양축으로 전화를 드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느 쪽에다가 얘기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거의 둘의 학과 담임과 생활 담임은 정보를 완벽하게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씀하셔도 결국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심려치 않으셔도 된다. 어쨌든 두 분의 핸드폰 번호가 오늘 부모님께 문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문자 하시는 거는 가능할 것 같고요. 전화는 아마 수목쯤에 선생님들이 드리시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 상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설 연휴 전후에서 또 상담들, 그러니까 수시로 하는 상담 말고요, 의무적으로 한 바퀴를 다 돌리는 상담을 설 연휴, 그러니까 선행반이 거의 끝나가는 기간쯤에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또 한 번 학부모님들과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마련이 될 거고요. 그 다음 과목별 멘토 선생님과의 1대1 상담이 선선행반 기간 동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과목별 수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파악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 학습 플랜을 잡아주게 될 겁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할 일이 되게 많은데 우리 학생들하고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습 플래너 짜기를 시작할 거예요. 아이들한테 교육을 명확하게 하고요. 체계적으로 시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 플래너 작업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나중에 아마 부모님들께서 그 플래너를 보시면 뿌듯하실 겁니다. 아,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공부를 했구나 라는 거 보실 수 있게, 한눈에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플래너를 짜게 되고요. 그거에 따라 이제 과목별 선생님하고의 상담 이런 것들도 그 안에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언제든지 아이들이 뭔가 불안해 보이거나 힘들어 보이거나 이런 기색이 보이면 지체 없이 학과 생활 담임들이 다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려치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숙학원의 특성상 모든 걸 다 관리한다, 이런 생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과 담임이나 생활 담임 쌤들에게 믿고 맡겨두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성인들이라서요, 또 자기가 적응하는 기간 요것만 좀 지나주면 굉장히 잘합니다. 동기부여가 돼 있는 친구들은요. 그래서 크게 심려치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과 공유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매월 3월 달부터가 되거든요.
3월 달부터 매월 2번씩 실전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요. 그 성적표가 부모님께 다 공유가 됩니다. 그럼 우리 아이의 예상 등급, 그 다음에 현 수준이겠죠. 예상 등급, 그 다음에 학교에서의 순위, 학원에서의 순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반에서의 등수. 이런 것들이 함께 기재가 돼 있어서요. 학업 성취도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된 자료가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월, 6월, 9월 이때는 좀 중요한 모의고사들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3월 교육청 모의고사,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또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런 것들이 있죠. 3, 6, 9월에는 리포트가 가게 됩니다. 생활담임쌤의 리포트, 학과담임쌤의 리포트가 누적돼서 함께 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뭔가 궁금하신 게 있거나 이런 거는 언제든지 학과 또는 생활담임쌤과 커뮤니케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결과죠, 항상. 제일 궁금하신 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 아이도 할 수 있을까? 4등급, 5등급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성적표는 우리 홈페이지에 굉장히 많이 올려져 있는데 제가 그 중에 일부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친구가 국어 4등급, 수학 4등급, 영어 3등급 이런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저희 학원에서는 그냥 평균적인 성적입니다. 3, 4등급이요. 사관학교를 붙어서 오는 친구는 저희 학원에 당연히 없죠. 떨어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 오는 아이들의 사관반의 경사관반의 등급대는 2등급에서 4등급 사이가 처음 출발할 때 성적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끌어올려가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이 친구는 무려 21학년도 1차에서 259점으로 1차를 합격했던 친구입니다. 두 번째 친구를 보면요. 4, 5, 3 수학이 5등급이고 국어 4등급, 영어 3등급 이랬던 친구가 결국에 246점으로 사관학교 최종 합격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비슷해요. 국어 5, 수학 4, 영어 3 이런 등급대 친구가 236점으로 합격. 이 외에 비슷한 사례들은 홈페이지에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4, 5등급이라 하더라도요. 얼마든지 노력 여하에 따라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빠르게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보다 보통 이제 26일 날 시작하는 것도 빠르다고 해서 선행반이라고 불리는 건데 저희는 12일 날 지금 우리 친구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시작을 하는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할 거고요. 저희 학원에서 올해 식사 같은 경우에 CJ 식당에서 운영하는 거 아마 다 알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식사에 투자하는 돈이 전국 기숙학원 중에 가장 많습니다. 1인당 식단가가요. 가장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을 갖다가 저희가 이렇게 런칭해서 하는 이유는 이제 아이들의 식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고요. 아마 아이들이 굉장히 만족하는 식단을 제공할 거라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이렇게 OT로서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